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블랙록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에 알트코인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최근에 ETF는 블랙록과 뱅가드 부분에 따른 경쟁 구도 부분이 이제 좀 별반 차이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블랙록은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라고 지칭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모든 ETF를 하나하나씩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뱅가드와 이제 별반 차이점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ESG 펀드와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비트코인 ETF 한 달 후 운영자산 규모를 보았을 때 여전히 상위 탑 티어에 있다라고 제가 해외 유료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인기는 아주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제가 이것도 계속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로빈후드에서도 암호화폐 거래량이 86%나 증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최근에도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도 테더나 그 다음에 USDC 쪽에 있는 거래 물량이 그리고 시가총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즉 현 시점에서에 따른 ETF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의 이제 상장하고 나서에 따른 수익률 표를 보게 된다고 하면요, 말 그대로 최저점에 샀으면 벌써 2배 이상 수익성이 나왔습니다. 물론 중간 지점에 샀어도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ETF 부분에 따른 순유입 규모로만 본다라고 해도 당연히 블랙록과 피델리티 그리고 아크 그리고 비트와이즈 정도만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물량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약간 상징적으로 순유출 규모량이 지난 한 달 추이에 따른 하루에 또는 한 달 추이에 있는 양을 만약에 초과하거나 그리고 하루에 들어왔던 순유출량이 순유입량의 최대치를 넘어가거나 이런 변직성의 요소가 등장하지 않고서야는 현재 이 추이가 잠깐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시장 잠깐 찐먹만 해왔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정도에 있는 분간 능력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블랙록은 어떠한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한 달 만에 블랙록이 가져갔던 추이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대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20만 개를 벌써 모았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으로 보았을 때 20만 개를 모았어요. 그 다음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더리움 현물 ETF 부분에 따른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블랙록 산하에 있는 이 알라딘 프로그램을 쓸 경우에는 지금에 있는 비트코인에 있는 규모량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성장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알라딘 플랫폼은요, 40조 달러를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 안에 비트코인을 만약에 추가를 시킬 경우에는 어떤 미래가 그려지게 될까요?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옛날에도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진짜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꺼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 말고도 충분히 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요. 또 다른 카드는 하나의 ETF 부분에 따른
측면에서도 이 펀드 매니저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비트코인을 추가할 수 있을 만한 옵션적 조항도 아직도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형태로 만약에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평가하는 건 너무 ETF에 대해서 이해조차도 없고, 그리고 기초도 없고, 그 다음에 블랙록이 어떠한 규모로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저는 그렇게 지칭하고 싶네요. 그 다음으로도 은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ETF도 제한 검토가 나왔다는 건 과거에 이제 마리아나 정책하고 저는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리아나도 해당이 있는 주가 몇 군데밖에 안 되다가 거의 지금 마리아나 쪽에 허가된 주가 거의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여전히 지금도 현재 성장 진행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측면으로 봤을 때 너무 비싸요, 이런 이야기 전 별로 듣고 싶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 다 비겁한 변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5만 원 정도는 충분히 사실 수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지금이 비싸다라고 하고 여전히 손이 안 간다고 하다가 나중에 지난 10년 뒤를 또 보았을 때 또 땅을 치고 회해 봐야 여러분들 인생만 고달퍼지니까. 자, 뭐라고 했습니까? 중장기 투자자들은 절대 물량 뺏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 투자 물량은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시즌 아웃 기반으로 만약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형태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요, 제가 어차피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쓸 것이니까 그 내용을 보셔도 늦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 때까지는 웬만하면 이 물량은 최대한 팔지 않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 큰 변화점을 줄 수가 있으니 그러하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뭐 시즌 기반만 먹고 뱉어내는 게 제일 좋겠죠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전히 조정이 줄 때 또 못 사면 또 못 들고 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조정이 나왔을 때 제발 좀 모아가보자 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2단계 정도만큼은 왔습니다. 이제 3단계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수순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아직 2단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열려져 있는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JP모건에서도 이더 수익률을 자산 형태로 표현을 했었을 때 앞으로 가치 평가를 좀 해봤던 내용도 있었는데, 이것도 POS 시장이 앞으로 270조 원 시장만큼 성장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익성에 따른 이자 부분의 시장도 아주 매력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즉 이더리움 시장이 커진다라는 건 이자 시장도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자라고 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더 검증자가 자기에 있는 이 인터넷 세상 안에서 고생한 만큼에 따른 보상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자라고 지칭하는 것보다 그냥 노동적 환경, 인터넷 노동적 환경에 참여를 해서 나의 보상을 가져가고 있구나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더 주인과 스테이킹 서비스 업체 8대2 이자 수익 분배 과정 시 여전히 4조 6천억 원 시장이 형성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이 작년에 좀 인기가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테이킹이 이제 막 등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더리움도 가치비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후발주자의 솔라나가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더와 솔라나를 이렇게 비벼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마케팅 용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더를 넘어가기에는 한창 멀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더의
단기적인 측면으로도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그레스케일, 코인베이스, 이더 현물 ETF 관련 미팅을 미국 SEC 쪽에서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도 여전히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5월 달에 아무래도 승인 어렵다고 해도 언젠가는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이더리움만 통과가 되면 나머지에 있는 ETF도 뭐 리플이 됐던 뭐가 됐던 다 좀 더 수월하게 자금 모집이나 이런 게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코인베이스에게도 기회가 열려져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도 많이 올랐지만 코인베이스 주식도 많이 올랐던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이더 가격을 만약에 H 수익률로 5% 가정 시에도 여전히 매출과 순이익률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인베이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도 코인베이스 서버 상당히 불안정한 형태도 많이 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블랙록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고 이더리움 ETF도 아직도 남아져 있으며 그 다음에 이더 기반에 있는 애들도 알트코인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아직 이 시장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도 아직 되게 어떻게 보면 펀딩을 제일 많이 받았던 애들이 이제 막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더나나 아이겐레이어 아직도 안 했죠. 뭐 이런 애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애들이 다 상장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는 좀 올라와야 비로소 진짜 불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시장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시즌 아웃이 곧 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VC애들도 돈이 마르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아직 VC애가 투자했던 애들 대형 프로젝트 진짜 거의 1,000억 원 넘게 투자 받았던 그런 코인들도 아직도 상장이 안 됐는데 뭔 시즌 아웃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는 진짜 갸우뚱합니다. 아무래도 너무 설레발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오지랖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시장을 볼 때 어떻습니까? 자기 입맛대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단맛 쓴맛 다 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지난 2017년도 때 많이 하셨지만 저는 방송할 때도 2017년도 때 했지만 16년도 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이 시장을 다 봤어요. 진짜. 근데 대부분 일반 투자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건 진짜 뻥이 아니고 진짜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떨 때 하냐면 이때만 합니다. 이때 어플 지웠던 거 다시 깔고요. 어플 지웠던 거 다시 깝니다. 진짜 마법같이 이럴 때만 저한테 물어보고요. 지인들도 이럴 때만 물어봅니다. 진짜 마법 같죠? 이럴 때는 안 봐요. 죽어도 안 봅니다. 사라고 하면 미친 새끼라고 이렇게 눈빛으로 막 좋아하려고 막 하는데 꼭 이 시즌이 꼭 넘어가야지만 이런 행동을 보여준다는 거죠. 참 인간 어리석죠. 보면. 왜? 그것도 이런 시점에서 여기에서 이게 한번 왔어요. 벌써 두 번째를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벌써 세 번째가 그려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세 번째 부분도 아직도 의심이 많다라는 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저도 그래서 다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있는 투자 부분에 있었을 때도 충분하게 내가 입맛대로 이 부분만, 이 불장에 있는 도파민만 느끼고 이런 재미없는 게임처럼 재미없다고 회피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악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 시장 자체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저점이 진짜로 왔구나라는 것도 다 확인을 했겠죠. 근데 이걸 자체를 아예 보지 않고 이 부분만 맛만 보고 갔으니 어느 시점이 악재가 나왔고 최저점 구간도 모르고 예측도 안 되고 자기 입맛대로 그냥 가장 좋았던 시즌에만 머릿속에 기억만 남아져 있으니 이도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 유형들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이 제 구독자님들이 정말 수익을 많이 내시길 전 간곡히 바란다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이분들보다는 수익성이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구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알트코인들도 이제 락업 물량이 좀 풀리는 게 이제 슬슬 나옵니다. 뭐 팬들, DYDX, 만타, 뭐 픽셀,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AGIX도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좀 물량이 많이 나올 건데 제가 저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락업 물량만 잘 본다라고 해도 충분히 먹을 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락업이 풀리기 직전에 내가 판매해야 되는 앞으로 대기되는 미래적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 이게 뭐 한 7 정도 남아져 있고 이번에 한 1, 2 정도 풀린다고 합시다. 그럼 2 정도를 다 팔아 제끼기 위해서 7을 포기할까요? 이거는 머리가 멍청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가 물량이 풀릴 때 사전에 가격을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이거 스캔 코인 아니고서야는 웬만하면 이렇게 추진이 된다라고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잘 보시고 그 다음 락업 기간에 있는 추이에서 기울기가 많이 꺾여져 있는 거는 그 전에 가격을 좀 많이 올려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또 많이 그걸 하셔라. 그리고 대부분 알트코인에서도 거의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시드가 좀 많이 이렇게 도는 그런 형태가 많이 갖춰지게 되면요. 기존에 이렇게 산봉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런 코인들은 대부분 좋은 성과를 많이 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바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주구장창 빠지고 뭐 누가 이익을 냈던 그런 산봉우리 같은 이런 차트가 없죠. 이제 막 올라오고 있죠. 시가총액도 매우 낮고요. 레이어 2이면서 오미세고가 마이그레이션하고 보바로 갈아탔죠. 이거 마찬가지로 해당에 있는 이런 코인들의 가장 주요 특징은 이더리움도 이런 삼봉우리가 2개나 있는데 우상향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삼봉우리를 많이 개척하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 주면 좋은 형태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보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샀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진짜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절대 사시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이오스, 대표적으로 리플 뭐 이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들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픔일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그런 걸 좀 보셔라. 그럼 게임 코인, 김치 코인에서도 보게 되면 엑스플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물량이 없죠.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좋은 프로젝트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 이제 돈 벌었던 애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이에나처럼 기존에 많이 시체가 별로 없는 애들 위주로 이렇게 가격을 많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작업들을 많이 펼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